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유 이방희님. 네, 막 힘이 납니다. 신이 나시군요. 네네. 네, 아르헨티나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아, 네, 아르헨티나요? 지금 있는데 서울이라. 지금 벌써 이방인으로서 가장 오래 있었던 데가 스페인 문화권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 스페인이라기보다 저는 이태리 문화라고 더 많이 느꼈고. 아르헨티나는 이태리 문화에 가까운가요? 그렇게 자꾸 여쭤보시면은 네이버 찾아보세요. 아니 근데 스페인 말을 썼잖아요. 네이버를 찾아보는 건 그건 제가 이미 찾아봤거든요. 그 스페인에서 침략해서 거기를 지배를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어는 남아 있는데 네. 실제로 스페인 이민계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렇고. 이태리 이민계 사람들이 많고. 이태리 이민계 많고. 그래서 거기가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이태리 후손. 이태리 후손. 예. 그거 재밌네요. 어떻게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보다 이태리 사람들이 그쪽에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많이 하게 됐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보시려고 네이버 하셨어요? 찾아보세요. 그 아르헨티나 사시면서 그게 궁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그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사셨군요. 그런 생각조차 없이 살다가 네. 이제 언젠가 아르헨티나 별로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중에 혹시라도 누가 그런 거 물어볼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 무식하는 게 탄로가 나니까. 그럼 무식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참 무지한 상태로 지내거든요. 그게 먹고 살기 뭐 이래서라기보다 제가 좀 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네. 있는 척을 못하는 그게 싫었던 거죠. 있는 척을 해야 되는 잘난 척. 누구한테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아니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르헨티나 사는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는 거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내가 아르헨티나 산다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거기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한국에 왔을 때 예. 그게 이제 어떤 심리냐 하면 피난민 심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맞아요. 동네에 예.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알면 알수록 내가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빨리 여기를 도망가야지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럴 때는 돈만 벌거나 여기서 살아남아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과 그 환경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엄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눈을 닫고 생각도 그냥 하기 싫고. 그렇죠. 그게 있었던 거군요. 그럼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네.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화 이야기할 때 뭔가 특징이 있게 20몇 년을 사셨잖아요. 27년이나 27년. 그러면 아르헨티나에서 실제로 내가 살면서 이 나라 사람들, 뭐 그 나라 사람들도 이태리계도 있고 스페니시계도 있고 인디언 계통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본인은 뭐 인디언 계통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인디언 문화를 알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한 번 봤을 뿐이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인디언 쪽 관련된 아니요. 보통 페루 사람들 별로 없고 파라과이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볼리비아 그 예. 사람도 다 스페인하고 인디언하고 같이 네네. 또 혼혈이 된 그걸 몰레토라고 그렇죠. 그러나 크리오쇼. 크리셔라고 크리오쇼, 그래요. 예.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데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순수 인디언은 거의 순수 서울 사람 찾아보는 것만큼 힘들어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제가 오래 살았는데 네. 거기를 남미의 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랬어요. 문화가 파리 문화처럼 돼 있고 아, 그래서 남미의 파리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건물이 거의 파리하고 비슷해요. 제가 파리를 또 몇 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파리와 비슷하다는 건 초기에 그 도시를 설계하고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의 활동이거나 심지어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이태리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왔다면 이태리 사람과 프랑스 사람의 영향을 받는 남부 프랑스, 마르세유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여태까지 얘기하셨는데 또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좀 열받죠. 아 모른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군요. 자, 그건 그렇고 비슷한 사연이 와서 그렇거든요. 네. 어떤 사연이 왔나요? 자,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나무살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 둥글둥글하게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허나 저도 오롯이 제 자신만을 위해 투자하고자 신경 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때 맛있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프랑스 남자친구를 만나 이곳에서 지내면서 때마다 어렵게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입니다. 프랑스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영양세를 채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교를 돕고 사회적 책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10년쯤 살고 나니 저는 이제 프랑스인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일단 프랑스인들은 저녁을 먹는 시간이 매우 늦습니다. 저녁 8시 정도 약속 시간이 잡혀요. 이미 배가 한참 고픈 상태인데도 바로 본식에 들어가지 않고 샴페인이나 주스 등 짭짤한 간식을 먹으며 1시간 이야기하고 9시 정도 식탁에 가는데 또 전체와 본식사를 한두 시간 정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또 치즈와 후식으로 1시간 열을 먹으며 쉼없이 말합니다. 점심에 초대받기라도 하면 저녁 5, 6시나 돼야 끝나고 저녁은 점심에 초대받기라도 하면 저녁 5, 6시 돼야 끝나고 저녁은 밤 12시 넘어야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처음에는 저만 피곤한가 싶었는데 다들 하품을 해대며 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들 오래 밥을 드시냐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지만 혹시나 교양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다시 삼킵니다. 정말이지 그들은 교양인의 예의와 자세를 지키는 것이 피곤함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걸까요? 그 도도함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러한 프랑스인들의 심리도 분석이 가능한지 엽죽습니다. 네. 재밌네요. 생각나네요. 이제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진짜 아르헨티나도 저녁에 식당이 8시에 열면 일찍 여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이태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태리 한번 여행을 갔을 때 로마에서 식사 예약을 하는데 가장 빨리 사실은 8시 반, 9시. 네. 8시에 예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시는 이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또는 어디 손님 많은 데 가면요. 5시에 1차를 받고요. 5시에 저녁 식사 1차를 받고 7시 반이나 8시에 2차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관광객이라고 이 사람들이 2차로 우리를 지금 예약을 받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제가 일찍 가가지고 일찍 1차에 혹시 캔슬된 예약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겠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말이 통하던가요? 말이 안 통할 텐데. 아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니 되죠.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안 통하잖아요. 5시에 문을 열긴 간식 시간이 5시면요. 차 마시면서 과자 몇 개 주워 먹는 간식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5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8시부터 식당이 그러니까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시에 가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 두드리니까 아직 오픈 안 했다고. 언제 오픈하니까 8시에 한대요. 그러냐고. 우리는 8시에 오픈한다 하더라도 뭐 한 30분 전에 문을 열어주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런가요?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문화는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만 생각을 하고 그 동네 가가지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당에 가도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가면
뭐지 전체 요리 안 먹고 네. 그냥 메인 디시 먹고, 먹고. 예. 예. 그다음에 후식도 가능하면 안 먹고. 가능하면 안 먹고 그냥 예. 커피 한 잔 빨리 마시고 나와야죠. 그리고 나와요. 그렇죠. 현지 이 주인은 좋아하죠. 테이블을 빨리 돌릴 빨리 수 있으니까. 해주니까. 예. 그런데 그게 바로 피난민 심리. 피난민이 지금 앉아가지고 테이블 세팅하고 하여 그냥 숟가락 하나 가지고 있다가 먹을 게 있으면 그냥 퍼먹고 빨리 또 도망가고 이게 피난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다 피난민 심리를 갖고 있나 봐요. 아 그럼요. 아직도 전쟁 끝난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다가 한 번은 한국에 와서 몇 년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줄이 한 50m쯤 서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다가 한 번 조금 뭐길래 그래서 서봤어요. 30분 만에 다 없어지죠. 그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앉으니까 그대로 음식이 나오죠. 뭐 주문을 받으면서 돈 받고 그렇죠. 1분 만에 음식이 나와요. 그렇죠. 30분은 무슨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요. 3분. 대박. 그게 진짜 놀랐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이 젊은이들은 군대에서부터 그 행동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이 식사를 하러 가면 본인이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값에 가능하면 남자가 있으면 남자 먹는 속도에 그냥 따라가서 거의 안 먹는 척 해야지 또 본인이 교양 있고 우아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빨리 먹고 일어나는 게 아주 하나의 생활 습관처럼 굳어지게 된 거죠. 그건 그렇고 예, 이게, 이분은 지금 한국 예, 사람들의 예. 이 빠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심리. 그렇죠. 그 심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유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당신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왜 삽니까? 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요. 이야기 나누는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요. 그게 삶의 목표. 그렇죠. 이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1년간 일을 하는 이유가 휴가 가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는 당신은 왜 삽니까? 하면 행복하고 싶었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죠. 아니 행복을 하기 원한다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뇨?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만두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젠가 행복할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젠가 주님이 올 때까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맛있는 거를 먹으며 교제를 나눈다. 이게 그렇죠. 내일 돈을 많이 준비해서 내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거죠. 이거를 즐긴다.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마인드가 이게 다른 거군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에 치즈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느냐. 보통 우리는 프랑스 사람 이야기하면 톨레랑스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허용적이고 뭐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는 다양성이 좋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삶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그 다양성이 존중돼야지 그 다양한 사람 중에 나도 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행복은 예. 그냥 행복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행복이 되는데 거기서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기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렇죠. 박사님이 제게 친절하기만 하면 그거 뭐, 중요해요 그거. 네 그렇군요. 저만큼 친절한 사람들 참 드물 텐데 절 보고 친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근데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의 목표를 확실히 아는 것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에 우리나라도 욜로 유행하지 않아요? 좀 다른가요? 욜로 말로 예 그 말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로 가요? 말로. 막장으로 간다는 게 말로예요. 말로가 스페인어예요. 아 그래요? 네,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말로. 예, 꽤 예. 말로, 꽤 나빠. 그렇죠. 정말 나빠. 막장 대신에 말로. 그랬더니 또 어디 덴마크에서 욜로 그러니까 우리는 욜로로 삶을 살고 싶어요.
어이구 진짜 얼마나 자기 삶에 있어서 정체성이나 주인의식을 못 가지면 남들 좋다는 거 가져오면 내 행복이 그대로 될 거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은 이 나라 삶에 있어서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네, 안타까워요. 근데 프랑스인들도 다 이러진 않을 텐데 거의 심리가 다 그렇고 도도함은 어디서 오느냐.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난민 심리? 어떻게 하면 피난민 심리. 한국인은 어떻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하면 피난민 심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방인이 따로 상담을 받으시고요. 네, 이 사연 주신 분 우리 조금만 신경을 써 줍시다. 아, 제가 오늘 완전히 거저 먹으려고 요즘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궁핍하다 보니. 근데 이 댓글도 다 국수 먹을 때 면치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했는데 면치기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후루룩 먹는 거거든요. 아. 국수 먹을 때 후루룩 먹으면 예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서양 사람들의 예절이에요. 네. 동양 사람들은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서 먹는 것이 내가 맛있게 먹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티켓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동서양에 관해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이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밥 먹을 때 소리 내면 뭐라 그러죠. 그런데 네. 동양 사람은 맛있다라는 걸 주인에게 알려주는 예의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의 차이가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 서양 문화가 더 낫다라는 그런 심리가 깔려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요? 그렇죠. 말하시는 분은 본인도 모르게 서양 문화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식민지 교육의 아주 훌륭한 성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불란스 사람들의 식사 심리에 왜냐면 불란스 사람들에게서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네.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에 몇 시간 동안 밤 보통 우리가 잠자는 거 6시간 7시간 자죠. 네. 그럼 먹는데 6시간 7시간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는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아니 피곤하지도 않나? 저러고 집에 가면은 그러고 또 아침에 출근을 늦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출근들을 해요. 기운들이 저렇게 좋지? 왜냐하면 일을 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먹을 때는 확실히 먹고 이것이 이런 문화가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자기 삶의 일부이니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 자기 자신은 가장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거지. 아, 잘 사는 거다. 그렇죠. 그걸 스트레스 해소. 뭐 자기가 하는데 무슨 스트레스 해소예요. 스트레스라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아, 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